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캠프에서 고1, 고2 국어 담당하고 있는 조아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중3 학생들 예비 고1을 맞아서 겨울방학을 맞아서 저와 함께 어떻게 국어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안 설명에 앞서서 일단 고1 국어 과정 도대체 어떻게 내신이 나오고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되느냐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강의 계획서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고1 국어, 고등 국어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모두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저랑 함께 공부하는 지금 현 고1, 이렇게 예비 고2 학생들 보면은 주로 다 중학교 때 못해도 이제 80점 후반에서 100점. 그러니까 상위권을 다 유지하던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딱 고등학교 올라와서 3월 모고를 보고 이제 5월쯤에 첫 내신을 볼 거거든요. 자, 이 내신을 보고 나서 약간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중학교 때는 내가 국어에 그렇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시험 기간에 한 3주 정도 공부를 하면은 이 정도 점수는 그냥 기본으로 맞았었는데 고등학교 과정 올라오니까 좀 다르네. 내가 생각한 거랑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완전히 다른 과목처럼 느끼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요 과정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끝내고요. 요 점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완전히 다른 형식 그리고 좀 더 넓은 범위, 좀 더 깊은 범위의 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그냥 중학교 때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문제집 한 권 사가지고 한 일주일에 두세 번 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예비고1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께 강조해야 되는 거는 고등국어는 딱 그 시기에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사실 따라잡기가 좀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국어에 투자해야지만 따라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요 영역인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탐구 과목인 사회도 있고 과학도 있는데 이 나머지 과목들도 분량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그 시기에 적절하게 해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단계별로 우상향의 어떤 점수 곡선을 그리면서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1 국어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제 내신에서 출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고1에서는, 좀 내려가서 할까요? 고1에서는 국어의 어떤 전반적인 영역을 다 이제 배우고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주로, 자, 1학기 때는 주로 현대 문법. 이 문법은 음운 변동하고요. 음운 체계랑 그 다음에 맞춤법, 한글 맞춤법 이 내용이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 문학. 현대 문학에서도 이제 현대 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설 한두 개 이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중세 문법 그리고 현대 문법에서도 그 문법 요소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높임 표현이라든지 시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현대 문법에서도 문법 요소 이 파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전 문학 그리고 현대 문학도 계속 나옵니다. 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이제 해당 연도에 해당 월의 모의고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이다 라고 하면
3월 모의고사가 포함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기말고사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6월 모의고사가 포함이 된다든지 또는 이렇게 출제하지 않고 아예 과거 모의고사들 한 5개년, 3개년치를 묶어서 엄청 많이 시험을 보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주가 되는 거는 요것이 주가 됩니다. 예, 요것이 주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1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문법하고 문학 영역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 영역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겨울방학에는 저도 이 두 가지에 좀 중점을 맞추어서 수업을 할 건데요. 플러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독서 영역까지 같이 공부를 좀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문법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사실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웠을 거고, 그마저도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도 좀 있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학교들도 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 때 일단은 이 현대 문법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쫙 해놔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학원들은 이제 어떤 부분들에 좀 중점을 맞춰서 정리를 하냐면, 대부분의 과정들이 동일합니다. 일단 단어에 관련된 거, 형태소에 관련된 거, 품사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의문의 체계에 관련된 거,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 요소에 관련된 거. 현대문법은 이 세 가지 과정을 겨울방학 때 주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겨울방학 때 저는 중세 문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과정은 2학기 때부터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하고 사실상 이제 예비 고1 학생들이 이것만 제대로 알기에도 굉장히 벅차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저는 겨울방학 때 이 세 가지 과정, 문법 파트에서는 이 세 가지 과정에 좀 포인트를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지금 현재 제가 가르치고 있는 예비 고1 학생들과는 이 의문책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개강하는 반도 요거와 함께 이제 단어 품사 그리고 문법 요소 함께 저와 공부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학은 어떻게 이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냐면 우리 학생분들하고 학부모님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학에서는 개념어가 중요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개념어란 무엇이냐? 개념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그냥 두 글자로 이론인데요. 자, 이 이론은 왜 배우냐? 이거는 문학을 분석하는 또는 해석하는 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고등국어 모의고사랑 내신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은 반드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관적 해석이 개입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주관적 해석이 개입이 되면 안 되는데 이 문학이 어렵다는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거의 다 이거에 오류해서 와요. 그리고 이거를 잘 몰라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어떤 대상이 현대시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현대시라고 예시를 들어보면 어떤 대상, 예를 들어서 제비에 밑줄을 쳐놓고 여기에 A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B, 매화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이 A에 대해서는 제비는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는 감정이입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B의 매화는 화자의 정서를 환기시켜주는 소재예요.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화자의 정서를 환기시켜준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는 감정이입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념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문학의 개념어에 대한 학습은 필수입니다. 왜냐면 이제 고1 국어 과정에서 학생들이 문학 깰 때 왜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이런 기초적인 부분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어려운 거고요.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시험에 이제 뭐 시험의 범위에 들어가는 작품이 있고 거기에서 뜬금없이 외부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이 외부 작품들은 좀 친절하신 선생님들은 이거 외부 작품으로 나올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이게 설명이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걸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비 고1 겨울방학 때 문학은 너무 많은 작품, 다수의 작품들을 다 내가 암기하겠다라기보다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고등국어에서 문학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지문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기준을 잡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면은 고1 내내 힘들어요. 왜냐면 고1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 핵심이 되는 부분이 문법과 문학이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개도 비중을 따져보면 문학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공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독서는 고1, 고2, 고3에서의 저는 나름 플로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고3하고 고1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요. 전 나름의 플로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흐름이 있냐라고 했을 때 고1 국어에서는 같은 주제, 예를 들어서 환율이라고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 환율은 경제제재에서 굉장히 단골로 출제가 되는 주제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고1에서 나올 때는 이 환율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적용되는 사례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똑같은 주제가 고2, 고3에 가면은 일단 요거에 대한 설명이 예를 들어서 한 문단에서 설명을 했다면 고1 때는 이걸 한 2줄로 줄여요. 또는 설명을 아예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환율이 적용되는, 환율에서 파생되는 다른 영역들로 연계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이거는 배경 지식에 대한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1 때 이런 기초 지문들에 대해서 연습을 해두지 않으면 고2 때 가면은 약간 멘붕이 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도 마찬가지로 고1 때 딱 공부해야 되는 그 파트가 딱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1 모의고사 기출 요것들 수능은 제가 다루지 않을 거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어려운 문제들을 살짝 섞을 때는 고2, 고3 종종 섞기도 하는데요. 주로 이 고2 모의고사 기출을 가지고 저와 함께 독서를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독해 연습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네, 독해 연습할 때 여기 이제 제재별로 제가 나누어 놨어요. 인문, 철학, 경제. 경제는 좀 파트가 많기 때문에 2개로 나눠 놨고요. 법도 마찬가지로 2개로 나눠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과학 영역이 과학하고 더해서 이 기술 영역이 사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독서 킬러 문항으로 자주 나오는 제재인데요. 일단 이 파트는 제가 이제 우리가 과학 부분을 겨울방학 때 배우고 또 여름방학 때는 이제 기술 지문 같이 배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계별로 배워 나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파트별로 이렇게 쫙 배우고 이론과 문제 분석을 같이 배울 거예요. 이론이라고 한다면 아까 문학 개념어처럼 딱 기준이 되는 것들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주제의 지문들은 어떤 부분에 어떤 문단에 어떤 문장에 또는 어떤 표지어에 집중을 해서 읽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의 이론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분석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교재는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요. 교재명을 A to G로 좀 정해봤습니다. 네, 약간 하나부터 10까지 다 배운다. 이런 느낌으로 교재명을 정해봤고요. 네, 이론과 실전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법도 제가 자체 교재로 제작해서 매주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나가는 교재에는 요 세 가지가 주차별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교재들이 매주 제공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여기에 더해서 과제가 매주 나갈 건데 과제는 주간제 형태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매주 배웠던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 문제들이 하프 모의고사의 형태. 그러니까 15문항에서 많게는 한 20문항 이 정도, 이 정도의 문항의 개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간지가 매주 나갈 거고요. 요거는 제가 다 검사를 일일이 할 거예요. 검사를 일일이 해서 학부모님들께 학생들의 과제 이행도가 어떻게 되는지 매주 이제 오픈 카톡이나 아니면은 문자 또는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랠리즈를 통해서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강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내신과 모의고사 대비를 위한 고등 필수 문법을 학습할 거고 주로 현대 문법이 주가 될 것이다. 다음 두 번째, 1학년의 내신의 핵심이 되는 문학의 이론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필수 작품들을 같이 학습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고1, 고2 학평 기출 지문을 통해서 올바른 독서 지문의 접근법과 선지 분석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결석 시에 영상 보강으로 대체하여 수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결석하게 되면 꼭 미리 알려주셔야 되고요. 네, 결석하게 되면 제가 이제 수험 촬영해놨던 영상을 학생들께 개별적으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비고일 겨울방학 특강 강의 기획안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